1교시가 좀 늦게 시작해가지고 좀 진도 맞추느라고 좀 하다 보니까 급하게 해서 너무 빨리 끝나네요 또. 우선 제 소개부터 할게요. 2교시에 소개해서 좀 죄송합니다. 제 이름은 이주왕이라고 하고요. 저기 다음이나 네이버에서 이주왕이라고 치면 카페 찾기에서 이주왕이라고 치면 제가 운영하는 카페가 있을 겁니다. 이제 카페가 여러 개가 나오면 제 수업 듣는 그 수강생들이 많은 카페도 있어요. 근데 그거 말고 인원이 많은 카페가 있어요. 거기 가입하시고 여러분이 그 회원 인사말 쓰시고 질문방이 있으니까 혹시라도 질문하고 싶은 내용들은 거기에 질문을 하세요. 그러면 제가 답변하든 아니면 저희 직원들이 답변하든 할 겁니다. 현재 저기 과천에서 저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투자 회사를 운영하고 있고 개발 쪽, 시행 쪽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부동산 공법이 좀 전문적인 분야라 공법이랑 경매랑 접목시켜가지고 좀 수익을 많이 내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왜 이런 거 있잖아요. 이 중에 뭐 재테크 하시니까 경매 수업도 들으셨을 겁니다. 근데 건물 짓다가 부도난 현장들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 경매 나올 때 유치권, 법정지상권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런 거 푸는 분들이 특수물권 뭐 어쩌서 떠는데 다 허당이고요. 여기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거는 건물을 짓기 위해서 이 사람이 그냥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뭔가 부동산 행위라는 것은 자유행위가 있고 비자유행위가 있어요. 자유행위는 여러분이 프리, 그냥 패스, 그냥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리창 깨지면 유리창 가는 거 그냥 하잖아요. 비자유행위는 각종의 인허가를 받아야 돼요. 인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여기다 건물 지려면 이 사람 인허가, 건축허가 받고 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거 모르더라고요. 그냥 경매 받고 유치권, 법정지상권 해결하면 돼 이러는데 낙찰 받고 나서 여러분 여기 지금 종전 소유자가 인허가 받은 건 경매를 받은 여러분한테 안 넘어와요. 이해되시죠? 그럼 법지권 무너뜨리고 뭐 다 필요 없어요. 인허가 안 넘으면 공사 못 합니다. 저희 쪽은 이런 거 만들 때 이 사람 먼저 사전협상 다 필요 없어. 인허가부터 싸워래요. 요즘 MPL 뜨잖아요. MPL 뭐 채권자가 그럴 필요 없고 채권자 만나서 나는 A의 이 건물 받고 싶다. 그러면 A의 채권자 있을 거 아니에요. 배당 못 받는 꽝인 채권자들 만나잖아요. 그럼 A랑 꽝인데도 연결된 건 인간관계 있잖아요. 그럼 얘가 지금 A한테 이 현장에 1억 넣어주고 못 받게 생겼다. 포기 상태잖아요. 야, 내가 3천 줄게. 너 A 좀 데려와. 그 A한테 뭐요? 건축허가 명의변경서를 우리 다 사요. MPL을 전 그렇게 활용합니다. 3천 딱 주고 사버려요. 그럼 남들은 옆에서 또라이라고요. 뭐 무슨 종이 쪽자에 3천 주냐 이러잖아요. 경매가 시작되면 아무도 못 들어와 이거요. 왜? 낙찰 받으면 유치권, 법치권이 문제가 아니라 인허가가 이쪽에 있는데. 무슨 이해되죠? 이제 그런 것 쪽 해가지고 이 인허가 쪽 사는 거로 해서 공사 현장 부도난 현장들을 인허가 사서 싸게 사서 수익 내는 그런 걸 좀 많이 했습니다. 이제 그거랑 또 수용지 경매로 낙찰 받아서 보상받고 이런 좀 많이 했었어요. 그런 쪽으로 이제 투자 물건을 계속 분석하다 보니까 경매 쪽 전담해서 연구하는 직원만 5명 있어요. 제자들이 있거든요. 직접 제가 트레이닝 시켰어요. 경매 자기들 뭐 딴 데서 15년 했다 다 필요 없어요. 저한테 하는 건 다 그 사람 직 필요 없고 제가 직접 트레이닝 시켜가지고 이런 식으로 물건들을 계속 찾는 거 해가지고 수익을 내고 있거든요. 그런 쪽으로 해서 회사를 지금 운영하고 있고 뭐 교육 관련은 원래 제가 부동산 공법 쪽이라 강의 이제 이런 재테크 쪽 강의 좀 하고 있고요. 한 가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예. 이런 내용은 어디 사이트에서 찾을 수가 있죠? 없어요. 없어요? 국내에 이런 책자도 없고요. 이런 거 강의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모르겠어요. 다른 데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 아직 못 봤어요. 저는 하지만. 제 카페 오시면 이런 자료 다 있어요. 예. 교육도 관련된 게 좀 있고 하니까 여기서도 찍고 하니까 이제 보시면 됩니다. 예. 여러분 아까 물어보는데 지구단위 계획이라는 게 딱 뜨면 지구단위가 무조건 이렇게 된 게 아니에요. 또 지구단위 목적에 맞지만 이런 경우에 지구단위를 보셔야 돼요. 기존 성숙된 개발지를 다시 한번 업그레이드 시킬 때 이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내용은 아까 사당이라는 데가 그렇잖아요. 엄청 성숙돼 있는 데인데 다시 업그레이드 시키는 거잖아요. 그럴 때 이제 지구단위가 이렇게 쓰이는 겁니다. 예. 자, 여기까지 보셨고 다음 한번 또 볼까요?
이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에 있는 대지 주거환경 개선 사업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서대문구 홍은동에 있는 이 땅이 이제 경매가 나와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1번 물건, 2번 물건 두 개가 나와 있어요. 1번 물건은 미진행됐는데 2번 물건은 낙찰이 850만 원이 됐죠. 여러분 여기 보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은동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지금 750만 원짜리가 850에 낙찰이 됐는데 땅의 평수는 2평입니다. 2평. 위치는 저 서울에 있는 위치 나온 거고 여기 보면 그림 잘 볼까요? 경매 나온 땅이 요 땅, 요 땅. 요 땅. 2평. 2평. 그리고 여기 보면 뭐라고 써 있냐면 주거환경 개선사업구역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써 있죠. 예. 여러분 이제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저 땅 2평인데 800만 원이래. 800만 원. 여러분 저 땅 2평 800에 사람을 사시겠어요? 아직도 주저하죠. 예. 뭐 800짜리 저런 걸 사 이런 생각 들잖아요. 가보면 이렇게 위치 그림으로 다시 보면 예. 여기 보면 요 축대 부분이에요. 축대 부분. 근데 여기 지구 단위는 안 나오잖아요. 또 안 나오는데 지금 그림으로 보면 요 땅이 경매난 거, 요 땅. 요거 2평짜리. 자, 여러분 저거 이제 아까처럼 매덕도 아니라 800이잖아요. 한번 800 질러봐 해서 사실 분 계세요? 이제 사시겠어요? 아까 1교시 들은 게 좀 있으니까. 어떠실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어느 분이 사오셨지? 이거 학원에서 준다? 감사합니다. 예. 다른 데는 이런 거 줄 때 뭐 떡도 주고 뭐 같이 음료수 뭐 이렇게 주고.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 여러분 잠깐 여기 보시면 이런 땅 안 사잖아요. 안 사는데 여기서 다시 이제 공법 조금만 해볼까요? 샤프하게 착 슬림하게 해드릴게요. 장황하게 어렵게 안 하고. 예. 아까 용도적이나 지구 단위도 간단히 봤잖아요. 예. 여러분 집에 가서 이제 용도적 공부해보자. 책 읽어보면 머리 쥐나요, 이제. 막 읽어보면 무슨 막 지구 단위 읽어보면 더 쥐나고. 되게 신기합니다. 분명히 한국말인데 하나도 모를까 이런 생각 들고. 그럴 겁니다, 아마. 공법 그래요. 그래도 내용을 좀 인지하고 어느 정도 알면 그 속에 엄청난 돈이 있어요. 하여튼 제가 볼 때 공법은 다 돈이에요. 돈 아닌 게 없어요. 법문마다. 누가 그거에 접근해서 그거를 현찰화 시키냐 이 싸움이지 돈이 안 되는 조문이다 그런 건 없어요. 그럼 여러분 이제 지구 단위 나오는데 이것도 딱 읽고 나면 소름 끼쳐요. 이야, 모르면 당할 때 작살나는 거고 알면 돈 이렇게 쉽게 번다 이 생각 들어요. 여러분 1교시에도 좀 충격적이었죠. 처음엔 저거 뭐야 이랬는데 듣고 나니까 야 이게 이렇게까지 그런 생각 들잖아요. 지금 보시면 정비구역이 뜹니다. 정비구역이 있으면 정비구역은 6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뭐가 있냐면 지금 여기 배우는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있고 두 번째는 재개발 사업이 있고 들어보셨죠? 다음에 재건축 사업이 있고 그 다음에 도시환경 정비 사업이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 최근에 든 게 가로주택 정비 사업과 주거환경 관리 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최근에 2개가 새로 나왔는데 이런 것까지 다 하기에는 시간이 없고 일단은 한 2-3가지만 좀 비교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좀 전에 얘기한 이거고 재개발, 재건축은 많이 들어보셨죠? 그럼 재개발은 뭐고 재건축은 뭡니까? 재개발은 재개발이고 재건축이 기존에 저밀도 아파트 잃어버리고 고밀도 아파트 올라가고 아닌데 거꾸로 해. 설명 다시 드릴게요. 구분은 좀 시켜드릴게요.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법문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도시 저소득 주민이라고 써있지만 극빈층이라고 쓸게요.
극빈층이 있고 기반 시설이 열악하고 노불량 건축물이 밀집지역. 노불량 건축물입니다. 약자로 썼어요. 노불량 건축물 밀집지역에서 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재건축은, 재개발은 기반 시설이 열악하고 여기는 극기열악. 화살표가 2개 내려갔죠? 여기는 하나. 노불량 건축물이 있는 지역이다. 재건축은 기반 시설은 양호한데 노불량 건축물이 있는 지역에서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거 이제 비교해서 설명을 해볼게요. 도시환경 정비 사업은 상업지역과 공업지역의 기능적 회복이고, 여러분 이거는 좀 구분될 겁니다. 영등포 옛날 뭐 구로 디지털 단지 할 때 구로 공단 바꾼 것들 있잖아요. 뭐 이런 거 되는 건데 이제 이거 세 개가 혼돈돼요 사람들이. 요거는 나중에 보시면 여기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도대체 뭐야 이러는데 1950년대 60년대로 가볼까요? 피난민들이 갈 데가 없으니까 그냥 산 중턱에다가 판잣집 쳐요. 자기들끼리 집 짓고 살아요. 주인이 와서 쫓겨내면 쫓겨나는 거고, 국가 땅이라서 쫓겨나면 쫓겨나는데 몰려가다 딱 주인이 6.25 때 죽었던가 방치해서 아무 소리 안 해요. 그럼 그렇게 피난민들이 여기서 판잣집 짓고 살아요. 이렇게 살다 보는데 이들이 여기서 집 짓고 살아요. 근데 뭐라고 안 하니까 이제 이게 벽돌집 바뀌고, 그런데 집 모양을 가지고 살아요. 제가 저쪽 우리 과천에서 저희 이번에 보상받는 건물 대토 사업 해가지고 이제 지주 모아서 뭐 사업하는 게 있는데, 그때 담당 세무사 이렇게 관련된 직원분 얘기하더라고요. 자기 아버지 스토리를 얘기해요. 자기 아버지가 잠실에 사셨는데 그때 뻘밭 있을 때 땅이 있었다. 이거 안 팔고 갖고 있었으면 우리 떼부자인데, 그 얘기예요. 그리고 이거는 사업하다 다 팔아먹었고, 그 좀 올라가면 잠실에서 성남까지 가면 성남에 있는 그 달동네 저쪽 있는 데가 그 아버지 땅이었대요. 근데 이 땅은 어떻게 조져먹었냐면 자기들 다 아이스크림 값으로 조져먹었대요. 무슨 소리 했더니 아버지가 가서 이 땅 주인이니까 가서 이 사람 이제 오늘은 이 사람 잡는 거예요. 내 땅인데 왜 살아 나가! 막 소리치고 싸워요. 그리고 내심은 아버지 내심은 이 땅은 관심도 없어요. 저 구석진 달동네니까 산기슭이니까. 대신 윽박지르고 뭐하면 그 사람이 막 울며 불며, 그러면 여기 우리 판잣집 진 게 35평인데 여기 선 그어서 이 땅 파세요. 그러면 팔을 때 10,000원씩 받아 30원 받아온대요. 무슨 이해되죠? 예. 그러면 이렇게 해서 분할되면서 이런 집들이 팔려요. 그 오면서 아버지가 막걸리 먹고 뭐하고 아들내미 같은 게 그날 올 때 학교 가방, 노보트 그려진 가방 새 거 주고, 그러고서는 아이스크림 먹으라고 10,000원짜리 한 잔 주고, 그래서 그냥 그 재미로 아버지와 손자가 할아버지가 산 땅을 다 작살내 먹었어요. 먹고 이 땅은 그대로 마을이 남았죠. 이해되시죠? 여러분, 이런 마을이 달동네 판자촌이에요. 이 중에 혹시 대전이 고향인 분 계세요? 대전? 없어요? 대전이요? 그러세요? 반갑습니다. 불편한 거 없어요? 이쪽으로. 죄송하지만 나이 어떻게 되세요? 아니세요? 그럼 한참 동생이네, 저보다. 네. 대전 어디세요, 그러면? 용전동이세요? 저쪽에 목동 예전 KBS 있던데 그 뒤쪽 알죠? 목동 사거리 뒤에. 그 목동 14번지라서 그 KBS 옛날 KBS 뒤쪽에. 거기가 전형적으로 주거환경 개선 사업한 지역이에요. 죄송하지만 중학교 어디 나오셨어요? 예. 안 나왔어요? 초등학교만 나오셨어요? 알았습니다. 봉산중학교면 저기 있는 건데, 서구 저기, 예, 그쪽에 있는 건데, 제가 중앙중학교 나왔는데, 중앙중학교에 보면 요 목동 14번지가 보여요, 정말. 근데 여기 4층에 2학년 때 4층 쓰면 아침에 학교 가면 10시 되면 점심을 먹게 해요. 2시간 끝나고. 그리고 대전천변으로 애들 다 데리고 나가요. 쓰레기 줍게 해요. 그러고서 저녁에 6교시 끝날 때쯤 애들 들어와서 가방 싸서 보내요. 난 그게 뭐 하는 거야 했어. 왜 그런 거야 했더니 나중에 알았어요. 여기 당번 남아있던 애들이 막 미치는 줄 알았대요. 왜 그러냐면 이 마을을 관찰했던 역사예요.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역사.
이렇게 쓰는 동네에서 저녁 노을 질 때 보면 모락모락 연기가 나요. 이 연기가 무슨 연기일까요? 예? 밥 해먹는 연기요? 암만 그래도 그 당시 브루스타도 있고 다 있었어요. 그건 아니고. 모르죠? 쓰레기차가 못 들어가니까 드라무통에 쓰레기 붓고 태우는 연기예요. 그러면 환경 그 다육지 안 좋은 거 다 퍼져나갈 거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여기는 보면 물을 관정 파서 지하수 써요. 나는 먹고. 그럼 먹고 버리면 그냥 낮은 대로 이 맛이서 낮은 대로 물이 흘러요. 그냥. 그러면 윗집 버리니까 아랫집 막 마당 질퍽질퍽 흘러요. 어느 날은 위에 가서 싸워요. 물 좀 많이 쓰지 말라고 마당 질퍽거린다고. 그럼 지들끼리 뭐 골파고 막 이렇게 시멘트 칠해서 물길 만들고 이래요. 한 달에 한 번 이 동네가 마술에 걸려요. 차가 갈 수 있는 데까지 딱 가서 이 차가 딱 빵빵 울리면 리아카가 갈 수 있는 데까지 가서 계단 나오잖아요. 그럼 리아카가 갈 수 있는 데까지 가서 리아카를 세워놔요. 그리고 종을 막 치면 반장이 종 쳐요. 그럼 가가우에서 아버지들이 지게를 지고 나와요. 출렁출렁 하면서 이렇게. 뭔지 아시죠? 재래식 변소를 쓰는데 분뇨수거차가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진짜로 똥 퍼서 나와요. 나와서 이렇게 리아카가 있으면 리아카 이렇게 있잖아요. 밖에 있고 여기다 큰 고무다라를 넣고 나무판 덮어놔요. 나무판 치우고 이렇게 부어요. 튀면서 막 부어요. 그러면 다시 이거를 인터넷 강의에 참 이거 하려니까 그러네. 다시 이거를 끌고 가서 분유차 밑에 두면 분유차가 딱 넣어서 쑥 빨아줘요. 그럼 다시 또 올려놓으면 이 왔다 갔다 하루 종일 그거 퍼요. 이제 그럼 이거 끓을 때 이 양쪽에서 물이 줄줄줄 흐르잖아요. 그럼 물이 군데군데 흘러서 이게 막 내처럼 막 모여서 흘러요. 온 동네가 암모니아 냄새가 진동을 해요. 어떻게 계속 할까요? 이 정도에서 끊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흐르니까 막 냄새가 진동하니까 애들이 밥도 먹고 공부 못할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해요? 학교는 다 피신시키는 거예요, 이게. 이런 데서 주거환경이 너무 안 좋으니까 주거환경을 개선하자.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에요. 조금 와닿죠? 이 동네는 극빈층이 살아요. 그럼 이게 왜 법문을 두느냐? 여러분, 이런 데와 달리 이런 데 극빈층들이 조합 만들어 사업한다. 여러분, 그 사업 너무 위험하죠? 그리고 여기는 단위 면적당 인구 밀도가 굉장히 많아요. 8평짜리 집에 2세대 살고 막 그래요. 방 나눠서. 그러니까 이런 데는 인구도 많고 이건 조합 만들면 배가 산으로 가요. 그래서 여기는 조합이란 게 없어요. 이게 자칫하면 또 정비법 사업으로 강의가 갈 것 같은데 이런 데는 조합이 없다 보니까 시공구에서 공공적인 구제 사업을 해주는 거예요. 무슨 이해되시죠? 그럼 사업의 시행 방식이 뭐가 있느냐? 4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 수용, 강제 철거, 신규 공급 방식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등장하는 게 뭐냐? 딱지예요. 철거 및 입주권. 이런 데 사는 사람들한테 철거니까 나가 있어. 다 수용해서 돈 주고 내보내고 아파트 지어서 불러요. 부를 때 주의할 게 이 방식에서는 주의할 게 있어요. 집주인을 부르는 게 아니라 먼저 거주자를 먼저 불러요. 가난한 자를 위한 공공적 구제 사업이니까 집주인 10명 있다. 10명 먼저 부르는 게 아니라 여기 살던 세입자를 불러요. 집주인이 여기 살았다. 그럼 걔도 불러요. 근데 집주인은 여기다 집 사서 강남 산다. 걔 안 불러요. 보상 주고 끝. 살던 세입자 불러요. 이해되시죠? 그럼 이렇게 철거미 입주권이 나오는데 이런 데 물건들이 여기서 경매 나올 때 조심하셔야 돼요. 저 인천에 보면 십정동 같은 데가 그런데요, 지금. 인천에 보면 거기가 주거환경 개선 사업의 수용 철거 방식이거든요. 이런 거 어떻게 합니까? 그거는 여러분이 발품 팔아서 인천시의 도시재생과도 물어보고 해야 돼요. 그럼 알려줍니다. 인터넷 뒤져보면 십정동 주거환경 개선 사업, 사업 방식 뭐다 이런 거 다 나와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철거매 입주권이라는 게 딱 등장을 하는데 이 얘기 다시 바꿔서 지금 보세요. 여기 보니까 경매 감정가가 1억짜리가 있어서 여러분이 뚝 떨어뜨려서 6천에 샀어요. 아주 만족합니다. 진짜 1억에 거래되고 있고. 근데 나중에 여기가 딱 사업이 진행될 때 보상 나오는데 보상금 4천 뭐 이래요. 그럼 여러분 이 양반아 1억짜리 우리가 싸게 6천에 샀는데 무슨 4천이야 못 나가 뭐 이런 소리 하잖아요. 그럼 얘기를 해줍니다. 그쪽에서. 경매 감정할 때 경매 감정사는 주변에 거래된 게 1억짜리잖아요.
그러니까 비교해서 1억에 감정을 때렸는데, 자, 이게 문제예요. 1억인데, 가만히 보니까 시나리오가 새롭게 등장을 해요. 요 최근에 거래된 거 보니까 1억짜리가 8개 팔린 게 있어요. 1억에 감정했잖아요. 1억짜리 산 사람은 무주택자에 여기 주소 이전할 사람들. 그럼 얘들이 여기 1억 주고 사서 딱 들어가 앉아있으면 보상금 한 4천 받고, 그 다음에 여기서 지어지는 18평 아파트 있잖아요. 철거민 입주권으로서 같은 거주자지만 그때는 소유자가 우선해요. 집도 있으면 거주한 사람들. 아무래도 재산권이 있었으니까. 걔들한테 아파트를 주잖아요. 이거를 어떻게 해요? 저가 공급받을 수 있는. 이해되세요? 2억짜리 아파트를 막 1억에 받는 그런 딱지가 나오니까. 그러니까 그 기대값 때문에 이게 지금 1억씩 한 거예요. 그러니까 경매감정도 1억을 했지만 수용보상에서는 당해 공익사업의 수익 배제 원칙이 있어요. 당해 공익사업 때 변화되는 것들은 가격이 안 넣어요. 이게 지금 4천만 원도 안 되는 게 1억에 거래된 거는 이런 공익사업의 기대치잖아요. 그런 건 배제시킨다고요. 보상해서. 정리되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4천이야. 끝. 나가리 되는 거죠. 정리되시죠?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 주거환경 개선 사업구역에 경매물건 나왔다. 그러면 이거 그냥 확 들어가서 질러서 받으면 안 돼요. 수용 철거 방식이다 이러면 어떻게 해요? 내가 입주권을 받을 조건이 되느냐? 안 되느냐? 여기에 지금 짓게 된 아파트가 몇 세대냐? 500세대인데 철거민 받을 사람 이 사람 따져보니까 이게 800명이다. 그럼 내가 여기 500등 안에 들어오느냐? 이런 거 따져봐야죠. LH도 가보고 사업시행자가 LH면 가보고 인근 부동산도 가보고 하면 다 얘기해줘요. 여기 지금 무슨 순위가 정해져 있다. 국가유공자, 뭐 장애인, 뭐 누구는 저속주민 다 정해져 있고, 그리고 당신 순위로 보니까 당신은 거의 700번대다. 이거 그럼 받으면 안 되죠. 이해되시죠? 물론 백문이 불여일견입니다. 여러분 이런 게 어렵다. 그럼 공부하는 법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런 데 가서 무조건 질러서 받으면 돼요. 받고 몇 개월 지나면 몇 번 손해 나잖아요. 그럼 다 배우게 돼 있어요. 경매 배우는 거 여러분 어렵죠? 이런 데 동영상 듣고 늦게 가서 공부할 필요 없어요. 융자 많은 집에 한 4억 내고 들어가 살다 쫓겨나면 다 알아요. 기가 막히게 알게 돼 있습니다. 죽을 때까지 아니에요. 그 습득돼요, 몸으로. 이것도 그렇게 하는 법도 있어요. 그런데 그건 이제 수업료가 워낙 비싸고. 그리고 또 그렇게 배우는 게 보너스 팁도 있어요. 요즘 막 살 빼려고 난리잖아요. 그런 거 이렇게 딱 받고 한 6개월 지나면 살이 쭉 빠져 보기 되게 좋아요. 요요 현상도 안 나요. 막 네. 그렇게 배우는 것도 있으니까. 이건 감은 잡으셨죠? 그 다음에 물론 이거 막 정비사업에 대해서 또 막 이것도 경매물건 나올 때 뭐하고 막 투자할 때 뭐하고 막 이런 실질적 학문 개념에서 보면 되게 재밌는 게 되게 많아요. 일반인들이 생각하지 않는 반대 영역에서 돈을 버는 게 정비사업의 특성이에요. 자, 근데 여기 지금 보면 두 번째가 이제 이겁니다. 사업이 시군구에서 기반시설은 업그레이드 시켜줄게. 주택은 너희들이 직접 셀프로 고쳐봐. 이게 자가주택 계량 방식이에요. 그 다음에 이거 말고 이제 환지 방식과 환건의 방식이 있는데, 이제 그것까지 가면 완전히 사업이 뭐 저쪽으로 넘어가는 거니까, 수업이 넘어가는 거니까, 요 정도까지는 우선 얘기를 할게요. 이 얘기는 제가 좀 이따 얘기해 드리고, 여러분 이제 잠깐 개념은 잡아요. 여기까지는 개념은 잡아 드릴게요. 재개발은 뭐냐? 위에 거는 좀 상황이 틀려요. 기반설은 안 좋고 노블량 건축물이 있는 지역에 산다고 돼 있죠? 잡으세요. 1960년대쯤 되면 새마을운동 하잖아요. 그러면 그 당시에 도로를 내고 단독주택들도 이렇게 쭉 해서 지어져요. 그럼 그 당시에 도시계획 설계 기준은 도로 폭이 4m. 자동차가 많이 없을 때니까. 그리고 4m도 넓어 보였을 때고. 제가 어렸을 때 대전 뭐 우리 후배님도 계신데, 어렸을 때 내가 살던 동네가 골목 되게 컸거든요. 지금 가서 보면 차 2대 교차가 안 돼요. 왜 그때는 그게 그 골목이 커 보였나 몰라요. 그런데 집도 3, 40평대로 쪼개져 있어요. 탄도 이렇게 지어져 있잖아요. 그럼 이제 도로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돼 있고. 그러면 여러분 이런데 이제 기반시설 열악하다는 표현 해볼까요? 3m 도로에 또 마을에 주차는 이렇게 돼 있잖아요. 한쪽으로. 주차장 없으니까. 그럼 2m 폭으로 차 아주 조심스럽게 가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가다가
운전하고 가다가 맞은편에 차가 딱 나타날 때 선뜻 놀라죠. 그 이후에 대부분 운전자들은 자기가 지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표정을 지입니다. 쳐다보면 저쪽 후진하니까. 근데 저쪽 딱 보니까 막 머리도 빡빡 깎고 막 손에 문신도 보이고 이러면 내가 후진하잖아요. 근데 생각 많이 합니다. 내가 여태까지 온 거 후진해서 뺄 수 있을까? 제일 참담할 때를 얘기해줘요. 딱 보니까 맞은편에 이런 여성분들이 슬픈 눈으로 날 쳐다봐요. 경험 있죠? 쳐다보다가 수화를 하잖아요. 아저씨 저 후진 못해요 이런 거. 여러분 이거 도시기능 엄청나게 기능 저하돼 있잖아요. 그리고 이런 데 30평짜리 단독이 지어져 있다. 이거 문제 있잖아요. 그럼 이런 데다가 정비구역을 지정해서 싹 밀어버리고 다시 한번 개발하자. 재개발.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재개발은 도로 크게 내고 여기다 아파트 단지 지어가지고 세대 공급 넓혀서 주는 거예요. 그럼 이런 재개발은 도로 등을 넓히니까 사업이 공익적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공익적 사업이 성향이 뜨기 때문에 이거는 밑에 재건축이랑 틀려요. 여기는 수용권도 있어요. 재건축은 반대자 수용 못합니다. 매도 청구나 아주 복잡한 절차를 통해서 끌어들여야 돼요. 재개발은 반대자 있으면 수용해버리면 끝이에요. 공익적이니까 우리 사업해야 돼. 내놔. 뺏을 수 있다고요. 조합에 가입되는 것도 반대자 있어도 무조건 자동 가입이에요. 공익적이니까. 재개발 구역이에요. 두 분이 반대했어요. 조합 딱 만들어졌죠. 반대자가 있어도 100% 동의는 아니어도 99%도 했다. 1% 들어와야 돼 그냥. 재건축은 내용이 달라요. 재건축은 보시면 칠판 보세요. 잠실 주공아파트 생각하세요. 옛날 1단지 2단지 있잖아요. 4층짜리 5층짜리 아파트 지어놨죠. 여러분 요 지역의 기반시설은 대한민국 최고죠. 인정하잖아요. 근데 아파트는 1970년대 지금 연탄되는 아파트들 있잖아요. 제가 이제 기억나는 게 이거 기억이 그때 참 후회를 많이 해요. 뭐냐면 제가 지금 나이는 뭐 이렇게 뭐 이제 뭐 50 바라보고 있지만 강의한 건 20년 넘어요. 제가 이제 저 강의하게 된 게 29대 이때 했으니까 구력이 꽤 됩니다. 근데 그때 대전에서 중개업하면서 서울로 오니까 강의를 하니까 저는 그냥 금토 이렇게만 강의하고 가면 돼요. 근데 숙소가 없잖아요. 출판사 사장님이 이 잠실 주공아파트 한 칸 얻은 거예요. 그래서 그쪽 선생님들은 여기다 어떻게 숙소를 쓰게 해준 거예요. 공동 숙소죠, 그러니까. 처음엔 이거 있으니까 좋더라고요. 근데 겨울이 오면서 난리가 나요. 모두가 책임지는 건 아무도 책임 안 진다고 여기 연탄 갈아야 돼요. 연탄을 안 가는 거예요. 저녁에 들어가면 따뜻했는데 밤에 자다 일어나면 혹한기 울려내요. 아침에 물 안 나오고. 그러니까 귀찮아서 안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마다 다 안 가다 보니까 나중에 출판사님이 전화 와서 난리가 났어요. 새 얻어줬더니 연탄을 안 걸어서 보일러가 얼어 터졌대. 방이 다 터졌대요. 밑에 물 새고 난리 났대요. 그래가지고 선생님들한테 누가 책임져라, 네가 책임져 하는데 나는 1박 2일밖에 안 하지만 월, 금 강의하는 분들은 월화수목금 자기도 매일 잤잖아요. 그분들한테 책임을 물어야 되는데 나보고 나중에 이거 복잡하게 되니까 이 교수가 사죠 이러더라고요. 대전에서 부동산도 하고 했는데 그때 샀어야 돼요. 근데 나는 그 연탄 때는 그런 집에 못 사겠다 해서 이거를 출판사 사람 욕해서 다음 년도에 출판사도 바꿨어요. 기분 나빠서. 몰라서 그랬어. 나도 이제 그런 걸. 그때는 IMF 터져서 98년도 이때 99년도 이때라 개값이었고 여기가 그때였어요. 뭐 인생의 복을 찬 건 어쩔 수 없죠 뭐. 그때 내 수준이 그거밖에 안 됐으니까. 근데 그때는 나만 그런 게 아니라 그 부동산 쪽 강의하는 나보다 나이 많은 선생님들 지금 다 은퇴했죠. 같은 레벨에 나이 차가 20살 이상 났으니까 그분들도 다 안 샀어요 이거. 그분들도 다 후회할 거예요 그때. 출판사가 다 전해했으니까. 그러면 이런 데서 건물만 부시고 다시 높게 건물 짓자. 건축만 다시 하죠? 재건축. 이해되시죠? 요거는 도로, 공원, 학교 건드려요? 안 건드려요? 안 건드리죠? 사업이 공익적, 사익적? 사익적.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뭐 잠깐만 얘기할게요. 이것 때문에 두 개가 성향이 달라서 정비법이 두 개를 가른 거예요. 반대자가 있다면 조합원이 아니에요. 경매 나올 때 재건축 아파트가 경매 나왔다. 여러분 꼭 확인해야 돼요.
나는 망했어요. 도장식이라니까 눈에 들어오지도 않고 안 찍었어요. 그럼 나는 조합 설립에 동의 안 했죠. 이해되세요? 그러면 여기 있는 게 이제 재건축이 만들어서 간다. 내 거 경매 나왔다. 모르는 사람 이거 받으면 고지 아파트 받는 줄 알아요. 나는 처음부터 동의 안 했기 때문에 나는 청산 대상이에요. 이거 받는 사람은 나중에 돈 줘서 내보내요. 그럼 2년 전에 청산 대상 돼서 얼마 주고 결정했어요. 경매는 2년 후에 나와요. 요즘 시세가 5억씩 6억씩 해요. 4억에 받았어요. 잘 받았다. 5억짜리 아파트 준다. 가보니까 뭐래요? 조합에서 야 3억 줄게 나가. 2년 전에는 3억도 큰 돈이었어. 얘는 신청 안 한 자야. 우리 이렇게 이렇게 된다. 이해되셨어요? 그러나 재개발은 그렇지가 않다고요. 물론 이제 조금 더 들어가면 관리처분 계획이 따지는 거 나오는데 이제 그런 얘기까지는 뺄게요. 이제 수업이 그럼 정비법으로 가야 되니까. 대신 머릿속에 이건 기억하세요. 재개발, 공익적, 재건축, 사익적 이건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 두 개 때문에 파생되는 양쪽의 성향이 계속 여러분 투자의 방향을 달리합니다. 그럼 이제 여기까지만 보고 본론으로 들어와요. 지금 우리가 보는 것처럼 시군구가 기반시설 업시키고 주택을 고쳐준다.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얘기를 바꿔볼게요. 이런 얘기예요. 달동네 판자촌에 자기들끼리 골목 만들고 있잖아요. 막 이렇게 만들어서 갈 수가 없으면 이런데 계단도 있고 막 그래요. 영화에 많이 나오죠. 영화 보면 막 이렇게 골목 막 다니면서 하는 거. 그럼 이런 데 이제 판자촌들이 있고 집들이 있고 그러면 이렇게 돼 있을 때 수용 철거 방식으로 하는 것들은 진짜 철거민들한테 줘야 될 때고 여기는 가만히 보니까 그냥 노블령 건축물이 있지만 달동네 판자촌처럼 사람들이 득실득실은 안 살아요. 그냥 적정하게 살아요. 그러면 시군구에서 도로 등은 이렇게 넓혀주고 여기다 주차장도 만들어주고 그리고 나머지 땅들에 대해서 니들이 직접 집을 고쳐라. 이해되시죠? 시군구가 도로 등을 넓혀주고 주택은 니들이 직접 고치는 자가주택 개량 방식이에요. 사업이 이렇게 하는 데가 있다고요. 지금 보여주는 데도 저런 데예요. 자가주택 개량 방식이 뭔지 아시겠죠? 그러면 이런 데를 제가 봤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해서 도로를 넓히게 된다면 이런 데 있는 땅들은 도로를 이런 주간경 개선 사업구역에 투자를 할 때는 사업 시행, 즉 도로 등을 넓히는 이런 사업 시행 전후를 나눠보셔야 돼요. 사업 시행 전이라면 수용 여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왜 수용되느냐? 아니, 내 땅이 여기 있었는데 내 땅은 여기다 주차장 부지를 만들었으니까. 내 땅은 도로에 들어가니까. 그럼 이건 보상 얼마 받나 이걸로 가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리고 여기는 정비계획도 생각해 봐야 돼요. 정비계획이 어떤 도시를 만드는가 여기를 생각해야 돼요. 그런데 저거 포인트 맥을 딱 짚고 갈게요. 저게 왜 돈이 되느냐? 저를 보세요. 지금 현재 내 땅이 이 땅이었다고 봐요. 요만큼은 수용당했어요. 그럼 보상받고 여기에 도로가 이렇게 넓어졌어요. 그죠? 그러면 나는 요만큼은 보상받았잖아요. 근데 보니까 여기 요만큼 땅이 남았어요. 2평이. 그러면 이제 여기 이제 다른 사람 땅이 있고 이 땅은 여기 도로에 접했으니까 여기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런 데는 좋은 게 뭐냐면 내 땅이 골목길 안쪽에 있는데 도로가 앞집이 수용당하면 내 땅이 도로에 부두 땅이 되면서 이용도가 높아지는 장점도 있어요. 그런 거 잘 보면 돈 좀 돼요. 이해되셨죠? 예. 그런데 보니까 이제 일로 해서 집을 지으면 되는데 보니까 여기도 똑같아요. 여기는 지금 땅이 굉장히 소중한 데예요. 같은 땅 한 평이라도 저쪽 벌판에 있는 논바닥 한 평이랑 사람들 가난한 자가 공공적 구제에서 집을 지어야 되는 이런 지역의 땅 한 평은 틀려요. 이해되시죠? 예. 그러면 이런 데에서 집을 지금 지려고 보니까 이렇게 해서 짓다 보니까 이런 쪽 땅이 여기가 2평, 여기가 4평, 여기는 8평, 여기는 뭐 3평 이게 막 남아요. 도로 내다 보면 수용하다 보니까
그런 땅을 다 모아보니까 2평, 6평, 8평, 11평, 4평 뭐 이런 거 모아보니까 한 400평 돼요. 이 400평만 모아놓으면 이게 집질 땅이 되는데 아깝잖아요. 더구나 공공적 구제사업으로 이 지역의 빈민층들이 땅을 이용해서 집을 짓고 업그레이드가 돼야 되는데 안 되잖아요. 상황이 이해되죠? 그러면 정비구역에서 정비계획을 수립한다고요. 정비계획에서 어떻게 하냐면, 야, 이렇게 도로 넓히고 나면 요 땅과 요 땅은 이것도 공동건축해 묶어버려요. 묶어버린다고요. 얘기 다시 한번 볼까요? 여기 보시면 서대문 구청에서 물어보니까 현재 계량 방식이다. 여기는 딴 건 못 짓고 단독주택만 짓게 되는데, 여기 빨간색, 얘와 얘는 공동건축이 강제되어 있다고요. 정리되세요? 그러면 여기서 뭐 짓게 될 때 뭐 단독주택만 짓는다 뭐 돼 있고 뭐 용적률 이런 얘기 나오는데, 얘가 건물을 지려면 얘는 어떻게 해요? 요 땅에 도움이 있어야 돼요. 정리되세요? 다시요. 뒤에 있는 이 땅이 이게 2평이면 이게 지금 60평이라면 60평이 건물을 지려면 어떻게 해요? 2평에 도움 없이는 안 돼요. 정리되시죠? 여러분 이 땅을 예를 들어 3억 주고 샀어요. 3억 더 해갔지만 난 4억 주고 샀어요. 4억 주고 사서 건물을 지려니까 안 된대요. 여긴 도면도 나와. 이거 짓기만 하면 살 사람도 있어요. 집 지면 또. 근데 2평 때문에 안 된대요. 2평 아까 800 했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3억 주고 샀는데 1억 5천이 융자예요. 문제인지 아시죠? 한 달에 이자가 80만 원 나가요. 1년이면 돈 1,000만 원 나가요. 제 얘기 이해되세요? 한 3천 부르면 고맙다고 사요. 무슨 이해되세요? 여러분 이거 제가 이 얘기요. 이거 강의하다 꼭 생각나는 게 있어요. 제가 요즘 바빠서 말을 못하지만 작년까지는 승마를 굉장히 했어요. 말도 있습니다. 한 마리 갖고 있어요. 바빠서 한 반년 못 탔더니 거기는 마장에서 얘기했잖아요. 완전 노대오 말 다 됐다고 사람 타면 난리 난다고. 근데 그 말을 탈 때 이제 그 말 타도 안 타니까 살도 이렇게 찌더라고요. 근데 그 큰 말이 힘이 보통 생긴 게 아니에요. 근데 말이 말 안 들면 마부 아저씨가 끝내줘. 이렇게 뚜레라는 걸 딱 잡아서 딱 해서 코를 딱 껴요. 확 당기면 말이 그때부터 꼼짝 못해요. 손가락만 당겨도 질질질 끌려와요. 그 힘센 말이. 일반적으로 말 날 때 사람들 옆에 못 가요. 근데 그것만 딱 끼우면 암만 하여튼 뭐 처음에 말 경주마 딱 들어오잖아요. 경주마가 이제 실력이 떨어지거나 나이가 먹으면 퇴마하잖아요. 은퇴하면 그게 승마형 말로 와요. 그러면 얘들이 일반이 튀었다가 큰 사고 납니다. 얘들은 질주 본능, 습보밖에 못해요. 막 뛰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승마용 그런 경속보나 자석보가 안 돼요. 그거를 훈련시킬 때 이 사람 태우고 막 뛰려고 할 때 그거를 갖고 훈련시킬 때 그 마부 안에 훈련시킬 때 말 타서 하는 게 아니라 먼저 이 사람만 나타나면 말이 꼼짝 못하게 만들어요. 그럼 그 뚜레 해가지고 막 잡아당겨 이렇게. 그러면 저 사람만 타는 말이 긴장해서 말을 못해요. 말을 못하죠 원래 하긴. 딱 있으면 그때 또 올라타면 말이 이제 말을 듣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길들이더라고요. 제가 이 얘기 왜 하냐면 말 수업하는 게 아닙니다. 얘가 꼈어요. 오람 오고 가람 간다고요. 이주인은 얘한테 길들여줄 수밖에 없다고요. 이해되세요? 암만 힘센 말이라도 코 딱 끼면 아무 소리 못한다 했잖아요. 그 얘기하는 거라고요. 여러분 이 정도 알바끼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이해되시죠? 일부 지금 수업 이해 안 되시죠? 이해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시죠? 몇 분 지금 편안해요. 그러지 마시고. 다 현찰이라고 이거요, 지금. 딱 보면 토지용계획확인에 주거환경 개선 사업 알아보니까 자격적 계량 방식. 그럼 경매 나온 작은 땅 있다면 그런 거 놓치지 말라고요. 찝어보면 정비계획에서 그런 거 그냥 안 눌려요. 그런 땅 방치하고 니들끼리 알아서 하면 이 땅 주인이 얘한테 이 땅 사겠어요? 안 삽니다. 그럼 영원히 2평짜리가 남아요. 그러면 현장에 이런 땅들이 몇 개 되잖아요. 지금 이런 데도 그렇고. 얘도 얘랑 공동건축 분명히 돼 있다고요. 정리되시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걸 모르는 사람은 이 땅을 사요. 돈 있으니까. 이거 아는 사람은 돈 있어도 이 땅 사요.
그냥 기다리고 있으면 돼요. 조금 빨리 판가름 내고 싶으면 여기다가 말토카 하나 세워놓고 요 두 평 주인은 전화번호 몇 번이다 해주면 되고 예. 그거 싫으면 안 하고 있어도 다 찾아서 연락해요. 연락합니다. 무슨 일인지 아시죠? 그러면 전화할 때도 굉장히 정중하게 연락해요. 아유, 안녕하십니까 뭐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저는 경험 많아요. 근데 여러분은 저 처음 본지 몰라도 경매 고수들은 저 다 알아요. 그리고 웬만한 사이트에서 좀 뭐 5, 6년 이상 10년 하신 분들 저를 많이 압니다. 그런데 전에도 이런 거 비슷하게 했는데 전화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전화가 두 가지 라인으로 왔어요. 자기가 이런 식으로 엮였는데 이거를 해결하면 어떻게 되냐 했더니 이거 대한민국 해결할 사람은 이주환 교수밖에 없다. 물어물어서 저한테 전화 와서 상담을 하는데 가만히 상담하다 보니까 지금 나한테 발표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투자한 법인에. 무슨 얘기 되죠? 그리고 이제 얘기만 하고 하는데 나중에 왜 아니라 다를까 전화 와요. 그러더니 자기가 교수님 목소리를 동영상 듣고 공부를 했대요. 이렇게 풀 사람이 이 사람이라고 해서. 근데 전화 통화하려고 딱 하는데 목소리가 똑같더래요. 그러면서 이주환 교수님 아닙니까 하더라고요. 그게 제자잖아요. 어쨌거나 그분도. 그러니 탈탈 말아서 돈 좀 벌어야 되는데 돈도 못 벌고 또 마음 약해서. 그래도 뭐 내가 원하는 수익을 못 내고 말았어요. 그랬다가 손해본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래도 보통 한 2배 벌면 많이 벌었다고 하잖아요. 저는 보통 5배에서 10배를 버는데 이거는 3배밖에 못 벌었어요.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마음 약해서 못 하겠더라고. 그거는 아니까. 또 뭐 인터넷 막 글 쓰잖아요. 뭐 이주환 뭐 교수인지 뭔지 또 돈 몇 개 벌어놓는 뭔지 뭐 강의할 때 보니까 눈 봐 막 이렇게 써놓고 막 해놨더라고요. 그냥 그거 보고 이 케이스가 뭔지 아시겠죠? 예. 여러분 많이 배우시고 웬만하면 경매장이나 그 이후에 저랑 접하지 마세요. 안 만나는 게 좋아. 교육장에서 만나는 건 좋지만 실무에서 저 만나지 마세요. 잘못 투자해 저한테 밟히지 말라고요. 제가 여기서 이렇게 되게 인덕 후하잖아요. 얼굴이 후덕하고 인상이 되게 좋잖아요. 점잖고 그러잖아요. 교회 아니에요, 맞죠? 인상 되게 좋죠, 저? 나 기분 나빠지려고. 여러분들 기분 나빠져서 대충 가르쳐주고 하면 여러분 손해인데, 그죠? 저 인상 되게 좋죠? 예. 요번만 용서해 줄게요. 예. 근데 만나다 보면 얘기해요. 부딪혀서 만나다 보면 그분 컨설팅을 내가 해줘 이제. 미치려고 하니까 답답해. 근데 얘기해. 그거 낙찰받은 사람 어딨냐니까 누구누구를 했대요. 그러면 얘기합니다. 그럼 그분이랑 얘기해서 도움 받아야 했더니 요즘 전화 안 받는데요. 그분들 답이 없으니까 도망간 거 모르고 한 거고. 예. 그럼 여러분 이제 여기서 여기까지 보고 그 다음 얘기입니다. 수용료분 뭐 이렇게 정비계획 이런 거 본다는 게 정비계획이 저기 써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업 시행 후에는 도로 등이 이제 이렇게 어떻게 해요? 다 났잖아요. 그럼 이런 땅이 나왔잖아요. 아까 말한 것처럼 이렇게 두 배치가 나왔다면 이런 땅. 여기는 사업 시행 후에는 이 땅은 슈퍼마리오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일반 땅의 1.3배 내지 1.8배의 면적 효과를 가져와요. 어렵다면 다시요. 일반 주거지역인데 50평이에요. 여러분 서울특별시 일반 주거지역 50평 건물식이 더러워졌지만 건폐율 용적률 맞으면 안 맞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자가주택 개량 방식으로 없는 서민들 집 짓게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정리되세요? 그러면 그들이 집을 지어야 되면 건폐율, 정비계획에서 건폐율, 용적률도 막 올려버려요. 도로 사선제한 이런 것도 없고 일조 높이자 이런 것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집을 막 이렇게 딱 보면 30평짜리인데 막 다가구를 져요 막. 3층짜리 집 짓고 막 그래요. 건폐율 막 용적률 250% 나오고 막 그래요. 주차장도 없어요. 주차장도 저 밑에다가 아까 이렇게 해서 아까 제가 주차장 여기다 크게 그랬잖아요. 여기 몇 세대가 35세대야? 주차장 살아놓다 더 주차장 0. 막 이렇게도 해줘요. 정비계획이. 왜 평수가 3, 40평짜리 작잖아요. 그런데다 집 짓게 하려면 주차장 넣고 뭐 대지안의 공지 이런 거 따지면 건물 못 지니까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줘버려요. 집 짓는 게 돈이 없다 그러면 국민주택기금에서 장기적이 1% 막 지원금도 내줘요. 그러니까 이런 데 땅은 일반 땅의 몇 배의 스펙을 내는 거예요. 일반 땅에서 못 짓는 도면이 여기서 나와요. 저쪽 서울에 용산 서병구 쪽 뒤쪽에 보면 중앙경 개설사업 자가주택 개량 방식을 한 데가 있어요. 가보면
언덕바지 이렇게 달동네로 올라가니까 차도 이렇게 기가 막히게 냈어요. 곡선으로 해갖고 차가 두 대가 이렇게 지나가게 냈어요. 올라가니까 집들이 쭉 있는데 집이 이렇게 타닥타닥 붙어요. 그러니까 건폐율이 80%니까 막 다 붙죠. 이런데 답답하니까 창을 열면 맞은편 창을 같이 내요. 이렇게요. 열면 벽이 보면 50cm 벽이 너무 답답하잖아요. 그냥 이거 서로 알고 지내면 둘이 차 마시고 얘기해도 돼요. 이렇게 뭐 컴퓨터 같이 보면서. 그 얘기도 해요. 부동산에서. 출근했다 들어오면 TV가 바뀐대요. 그 무슨 소리가 했더니 이 좁으니까 벽 타고 막 올라. 스파이더맨 도둑이. 창문 열고 들어와서 TV를 좋으니까 훔쳐서 옆집으로 딱 갔는데 그 TV가 더 좋아. 이거 무거우니까 놓고 그거 가져가니까 TV도 바뀌고 그런데. 제가 이 느낌을 전달해 드리는 거예요. 우리 일반적인 토지에서는 그런 식으로 건축이 안 되는데 여기는 건물의 스펙을 그 정도까지 뻥튀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런 데 땅들은 자가주택 개량 방식에서 기반시설 업그레이드 공사가 끝났다면 이런 데 대지들은 집 지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엄청난 스펙을 가져온다는 얘기예요. 정리되시죠? 그래서 이렇게 있고 이제 뭐 그런 얘기가 쭉 있는데 여기서 잠깐 조금 얘기를 좀 바꿔봐요. 여기 얘기 빼고 이걸로 갑니다. 여러분 지금 근데 여기 요 세 가지 구분되셨죠? 이거 안 그러면 법문 읽어보세요. 여러분 집에 가셔서 주거환경 개선사업 재개발 재건축 읽어보면 그 얘기가 그 얘기 흰말 엉덩이 백마 궁뎅이 막 써 있어요. 다 똑같은 얘기 같아요. 내부적인 얘기는 완전히 다른데 그런데 이제 이런 일이 벌어져요. 재개발과 재건축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해서 진행이 돼야 되는데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연되는 사태가 일어나요. 언제 지연되느냐? 한동안 부동산 경기가 좋았다가 갑자기 돌아가신 이분이 정권 잡았을 때 우리나라가 정비 사업이 제일 필요한 시기가 이때였어요. 국가의 어떤 부동산 사이클이 그럴 때였어요. 그랬는데 이제 사고가 나는 게 이거예요. 잠실 조공 아파트 하나가 IMF 터지고 2억 정도밖에 안 했는데 이거를 제일 먼저 재건축한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부시고 아파트를 딱 지었는데 이때가 갑자기 아파트가 값이 오를 때예요. 한 3년 사이에. 그러니까 2억짜리 집을 부시고 여기 있는 아파트가 5억씩 7억씩 하니까 여기는 조합원이 500명인데 여기는 700세대 졌어요. 200세대 분양하면서 7억씩 분양하니까 돈이 막 떼거지로 남잖아요. 그러니까 얘들이 2억짜리 이런 걸 갖고 있다가 재건축하니까 청산금을 돌려줘 이제. 사업이 워낙 좋았으니까. 그래서 막 3억씩 또 받아요. 그러니까 7억짜리 아파트 받고 3억을 돌려받았다. 이게 환상으로 등장하죠. 그러면 옆에 있는 이게 2단지라면 4단지 똑같은 지역에 재건축 할까 말까 하는 지역들은 얘들이 7억짜리 시세 아파트 받고 돈도 3억 받았대 이러면 얘들은 어떻게 될까요? 자기들 아파트를 얼마로 생각할까요? 1번 그대로 2억? 아니면 3억? 10억 생각하는 거 이제. 그러면서 이게 막 폭등이 됐잖아요. 이런 일이 막 폭등되니까 갑자기 이분 정부에서 재건축을 규제하고 정비사업을 타부시해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임대사업, 뭐 의무공급제 막 이런 거 두면서 재건축을 눌러버려요. 근데 그렇게 됐다 하더라도 이건 시장가격이 왜곡이에요. 자기들이 계속 두면 질서를 잡은다고 이제. 이거 이렇게 하면 이거 10억 주고 사업 못하는 거 알면 사업 안 되잖아요. 낮춰서 가면서 이렇게 폭이 줄어가야 되는데 이거 딱 보고 그걸 기준으로 해서 딱 눌러버린 거예요. 이게 풍선 효과가 나타나죠. 어떻게? 야 이렇게 보면 강남 지역 재건축 안 돼. 그래서 모든 지역 주민들이 강남에서는 더 이상 재건축 이 임기 중에는 안 하겠다. 다 스톱시켜버려요. 근데 이거 하나 보고 강남 지역에 입주한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서로 강남 가려고 대기 중인 사람은 때도 없이 많은데 추가 공급이 다 스톱됐죠. 그때 저쪽에 있는 낡은 아파트 사는 한 분이 이민 간다고 아파트를 팔려고 내놨어요. 7억에 내놨는데 산대요. 근데 저쪽에서 전화 와요. 아, 지금 계약하기로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 그거 얼마요? 7억이요? 우리 8억 줄게요. 그럼 이쪽으로 가요. 그래서 전화해서 죄송합니다. 8억에 한 대에서 글로 돌렸습니다. 차를. 여기 9억 일로 가요.
죄송합니다. 9억 불러서 돌렸으면 여기 10억, 10억. 하루 만에 아파트 값이 2배로 뛰어요. 일주일 만에 정말로. 추가 공급이 없다니까. 왜? 서로 들려가려는데 파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이 지역의 아파트 값이 단순간에 어떻게 해요? 한 달 만에 2배로 뛰어요. 그래서 강남 지역이 막 노무현 난리 났었어요, 그때. 그렇게 돼서 이 재건축이 이렇게 막 가격이 뛴다 어떻게 되고 있을 때부터 등장한 게 뭐냐? 지분 쪽 얘기예요. 지분 쪽 얘기 들어보셨죠? 여기가 정비구역이 있는데 이 정비구역에 단독이 몇 개가 있냐면 80개, 빌라가 몇 개가 있냐면 20동이 있어요. 한 동당 8세대가 있으니까 곱하기 8하면 8, 26, 160세대. 합치면 얼마? 240조합원이 있는 지역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런데 이제 그런 재건축에 대한 막 그런 기대 환상은 있고 그게 스톱돼 버리니까 이렇게 스톱된 현장에서 단독주택을 사요. 저는 그 짓 안 했지만 그 당시 아는 강사들 많이 한 게 그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막 정비구역이 어떻다 얘기하면서 여기 우리가 단독을 하나 샀는데 이걸 우리가 부신다. 그래서 빌라를 8개 짓는데 이 지역 분위기를 보면 이 빌라가 지금 2억 하는데 아파트를 34평 받는다. 그게 34평인데 시대가 5억 한다. 여러분한테 요거를 우리가 지금 짓는데 1억 5천에 분양합니다. 이런 식으로 수업을 해요. 그럼 이렇게 수업 듣던 분들이 그 자리에서 나가서 줄 서가지고 8명이 딱 그 장소에 가계약이 끝나요. 그러면 이 사람들한테 이 수업도 해주고 돈도 벌게 해준 거잖아요. 그러나 이게 여러분 모순이에요. 8명이 이걸 딱 받는 순간 이 사업지는 어떻게 바뀌었냐면 단독이 79개가 되고 빌라가 21필지가 바뀌잖아요. 그럼 8개가 는 거잖아요. 이해되세요? 이게 지연되면서 이런 데서 지분 쪽 얘기하면서 이게 만약에 20개만 딱 단독이 빌라로 바뀌잖아요. 그러면 단독은 80개가 아니라 60개. 대신 무시무시한 일이 벌어지죠. 빌라는 20필지가 아니라 몇 필지? 40필지로 바뀌었잖아요. 40필지에 8개면 48, 30, 320. 그럼 조합원 숫자가 어떻게 바뀌었어요? 380명으로 바뀌었잖아요. 240개 조합원이 380으로 바뀌었고 원래 여기서 지으려고 했던 아파트 숫자는 300세대라고 볼게요. 240개 갖고 60개 분양해서 사업에 쓰려고 했는데 이제는 조합원들이 돈 줘서 내줘야 돼요. 이 판이 된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노무현 씨가 사업을 막을 때 어떻게든 민간 부분은 이익을 추구한다고요. 지분 쪽 얘기하면서 이게 정비사업이 다 개판된 거 있지. 이해되세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지금 어떤 상태냐? 정비구역 해야 될 때 가서 보면 노블양 건축물이 있어야 하는데 이게 지분 쪽이기 때문에 노블양 건축물이 안 맞아요, 비율이. 정비사업을 못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할래도 세대수가 쪼개져서 많아서 사업성이 안 나오는 거예요. 정리되시죠? 이거 어떡할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정비사업이 안 되겠다. 그래서 등장하는 게 지금 주거환경 관리사업이 등장을 해요. 그 뭐냐? 이거예요. 지분 쪼개기가 군데군데 이런 식으로 됐다면 여기서 지금 정비사업을 없앨 수도 없고 할 수도 없잖아요. 그러면 이런 데 이렇게 도로 등이 안 좋다 이러면 저 위에 있는 주거환경 개선사업 방식을 그대로 끌어들여서 길 같은 거 이렇게 넓게 빼주고 이해되시죠? 그리고 이런 데는 그럼 일본 수용해서 도로 내고 나머지 집들은 니들이 직접 개량하려면 해라. 이걸 도입한 거예요. 그게 뭐다? 주거환경 관리사업이에요. 정리되시죠? 여러분 이게 지금 면목동, 그다음 홍은동 두 군데가 서울시가 하고 있어요 지금. 앞으로 여러분 이렇게 되는 지역들은 이제는 거꾸로 폐자 발전이 돼요. 왜? 전에는 이렇게 지분 쪽에 다 팍 가라앉았지만 경매 나오면 아무도 안 사잖아요. 그럼 여러분 이럴 때 싸게 주면 내 땅이 도로 뒤쪽에 있는데 도로 넓혀지면서 앞땅으로 바뀔 수도 있고. 정리되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도로가 이렇게 구작다리 도로가 있는데 여기는 지분 쪽에 그냥 새 집이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사적 끼고 이런 데 내 땅이 있다. 도로를 넓힐 때 노블양 건축물이 있는 쪽으로 도로를 넓히지 새 집에 대한 이거 수용 보상가 힘들어서 안 내요. 그럼 이런 식으로 도로 넓히면 어떻게 내 땅이 도로에 접한돼도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거환경 관리사업지가 새롭게 등장하는 데가 몇 군데 있어요. 서울시가 이거 지금 계획 계속 넣고 있어요. 이런 지역에들은 투자 가치가 있어요. 무슨 얘기 이해되시죠? 그리고 이런 지역은 다시 위에 나오는 소규모 땅들이 등장할 때 묶어치기 하는 게 또 등장할 거라고요. 정리되세요? 주거환경 개선 사업의 예지만 주거환경 관리 사업도 이제 시작이고 서울시가 정비구역, 재개발구역 지금 다 못 낸 데 있잖아요. 그런데 다 이거 지금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운영한 주거환경 관리 사업으로 다 바꾸고 있다고요. 군데군데 이렇게 돼 있으면 이런 데 지분 쪼개기 해놓은 데는 새 건물이니까 그런 데를 피해서 이렇게 도로 등을 넓힌다고요. 그러면 이런 데 있는 노블형 건축물은 수용당할 것이고 도로가 넓어지면 뒤에 있는 땅들은 어떻게 해요? 나중에 큰 도로에 접한 땅이니까 개발 가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얘들도 저위에서 짓는 개발의 인센티브를 그대로 도입해요. 그러니까 가로주택 정비사업에 대한 건 뺄게요. 그것도 중요는 한데 그거는 연결성이 없으니까 빼고 이런 것들 여러분 새로운 투자 코드라고요 지금요. 그래서 지금 서울특별시가 일몰제 도입해서 정비사업 오래됐는데 다 어떻게 해요? 아웃시키고 있잖아요. 아웃시키는 데마다 뭐 넣고 있어요? 주거환경 관리사업에 대한 계획 넣고 있거든요. 이런 게 이제 여러분 새로운 투자 코드가 된다 이 얘기죠. 이해되셨죠? 자 10분 쉬었다 할까요?